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래전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있어요. 네.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작가죠. 스스로 기자처럼 취재하면서 소설을 쓰기도 했고요. 우리 이 시간에도 고리오 영감을 비롯해서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발자크라는 작가가 쓴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입니다. 아,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 네, 그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널리스트 기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도대체 기자들은 어떤 놈들인지 네. 그 본성을 내가 까발려 보여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너무 시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기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기자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네. 그리고 내가 기자로서 해야 할 사명 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일개 샐러리맨이랄까요? 그 직업 의식마저도 없는 그냥 돈벌이에 속이 뒤집힌 사람들, 한자어로는 환장이라 그러죠. 이 네. 환장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나아가서는 이 권력이 던져주는 먹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뜯고 왈왈거리는 이 개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개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극히 상식적인 제 눈으로 보기에도 요 사이클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이 검찰과 언론과 자한당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네.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그렇게도 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기자들이 없나 싶기도 해요. 이게 한결같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네.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후배님께 여쭤봤어요. 요즘 네. 기자들 어떤 것 같냐 했더니 워낙 매체 환경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기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나마 옛날 얘기여서 미안합니다만은 기자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언론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거기에서 자신들의 위상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요즘 어쩌지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취직 자리로서 그냥 기자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 저는 저널리스트를 선망하게 된 것도 소명의식을 가진 선배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선배들을 선망해서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양만 보고 선망한 건지 아니면은 그들의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선배들의 고민과 또 노력들 자체를 보고 들어온 건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방송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네.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타성적으로 김 PD가 얘기한 거 연결되는 것 같은데 타성적으로 오래된 저널리즘의 문화들을 이어받은 게 아닌가. 훌륭한 그 저널리스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타성적으로 기자 문화, 언론사든 방송사든 그 문화에 편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든 정말 소명의식에 불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맨발로 뛰는 기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양식과 양심을 갖춘 기자 한 사람의 그 리포트가 세상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 PD와 가까운 분이어서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를테면 주진우 기자 같은 분들이 그렇죠. 주진우 기자 같은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만은 예. 주류 언론의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시사 주간지의 기자로서 출발했는데 그렇게 힘겹게 이 사투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면서 취재를 하고 그 취재 결과가 우리 삶의 변화, 정치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른바 주류 언론의 기자 자리를 꿰찬 작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PD KBS의 일정 부분 반쯤 몸담고 있으신 분으로서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나는 법조팀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 권력의 구석구석에 정말 뿌리 깊게 기득권이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 이게 사실은 젊은 기자들이 마시간 선배의 모습을 갖추는 경우도 종종 봐요. 보상 심리에 찌들어가지고 야 내가 언론고시를 통과했는데 말이야. 어? 내가 어떻게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 어? 일단 우리가 정보 면에서나 사회적 계급 면에서나 어떻게 당신들하고 같을 수가 있어? 어? 아니 이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말이야. 어? 저도 모르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여상 특권 의식 같은 거죠. 예. 예, 우리도 검찰이나 이 검사나 판검사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리고 가장 꼴불견인 게 이른바 그 선후배 기수 따지는 거잖아요. 네. 특히 언론계 인사는 그게 익숙하다 그러던데 네. 대놓고 아무나 선배고 지가 다 위에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 뭐 저는 사실 같은 언론계 종사자로서 선후배 이렇게 호칭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아니 정치인들한테 검사한테 왜 선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건 견제를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가 있어야지. 왜 선배야? 왜 후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의 본성의 일단을 발자크를 통해서 보면서 새삼 생각하는 게 그래요. 언론이라는 게 권력을 견제한다, 감시한다 이러잖아요. 네. 확실히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은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오래된 이 땅에서 100년 가까이 권력에 기생해온 자들이 아닌가 절절히 깨닫고요. 지금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는 뭐 힘이 없다고도 그러는데 네. 힘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 PD 브리핑 보면 나무래기도 하고 그러던데 네. 뭐 나무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언론이 이렇게 물어뜯는데 음. 어떻게 견뎌낼까 싶기도 하고 저는 좀 많이 안쓰러웠어요. 네. 이 기자들이라는 자들의 그 행태를 저는 많이 모릅니다만 현실의 기자들이 어떤지 잘 모르죠. 에이, 교수님 뭐 우리 주변에 이런 뭐 썩어 빠진 그 서열 문화 그게 뭐 기자 사회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자본과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림은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가능할지 참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보루처럼 우리가 기대는 게 언론인데 발자크 이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한마디만 해볼게요, 먼저. 네. 발자크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요즘의 언론은 그저 힘없고 고립된 사람들을 향해서만 자유롭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자크 살았던 시대, 19세기 중반인데요. 예. 그때 프랑스 언론이 제2제정을 전후한 시기에 뭐 확산하고 있었죠. 네. 그때 발자크 얘기합니다. 언론은 그저 힘없고 고립된 사람들을 향해서만 자유롭게 말한다는. 자기보다 센 놈들한테는 절대 자유롭게 얘기 못하죠. 지금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은 행정부를 장악했으니까 권력이 다 수렴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이 짓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로 자본과 이 사법 권력 이런 게 다 지금 아직 저쪽으로 한참 기울어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김 PD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한국의 이 정치 이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은 뭐 5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론 대통령은 평생 가죠. 평생 갑니다. 근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자크 시대 때도. 네. 사장이자 주필이면서 사주 겸 편집장까지 다 말아먹는 신문사의 행태를 보면서 저자들이 정말 과잉 대표되고 있잖아요. 과대 대표되고 있잖아요. 네. 언론사도 기본적으로 신문사도 프린트 캐피탈리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자본주의 기업일 뿐이거든요. 정말 기업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중소기업 정도 매출도 올리지 못하죠. 네. 그런데 이 힘 발휘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엔 매체 환경이 워낙 다양화돼서 유튜브나 뭐 다양한 SNS나 이런 매체 환경의 다변화로 인해서 옛날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목소리를 키우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보십시오. 네. 거기다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 발자크도 그게 너무나 꼴불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언론사 사장 꿰차고서 주필까지 헤쳐먹으면서 판을 휘저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네. 조금 볼까요? 네. 야심에 찬 사주를 거물로 탈바꿈시키는 사람은 바로 편집자들이다.
영광의 수문장이자 공론의 나팔수, 그리고 유권자의 선동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식이 없는 사주는 편집자들의 압으로 도지사나 정치고문 혹은 극장주까지 꿈꾸게 되고 때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도 한다. 이런 사내들에게 걸리면 기사를 일부러 장문에 넣는다든가 게재를 약속하고는 슬쩍 빼버리는 일쯤은 누워서 떡먹기이다. 이게 KBS 보초팀에서 한 지시가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또 오늘 또 다른 기사 보니까 벌써 검찰에서 국민일보에 흘린 모양이에요. 네. 김경록 씨가 가서 뭐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 또 다 금세 흘러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이런 짱구 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 새끼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습게 보여도 그렇지. 아니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나요? 저처럼 둔한 사람 눈에도 이게 보이는데 이게 생각 있는 저널리스트나 언론인들은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절대 다수들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말대로 정말 100만 대군하고 싸우는 김어준 하나 또는 우리 김 PD 이런 사람들 말고는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전 좆도 아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100만을 동원하는 장경동이나 이 정광훈 목사하고 싸우는 정말 우리 시대 최고의 돼지인데 왜 그러십니까? 예. 딴 사람 몰라도 저는 압니다. 예. 이런 일이에요. 그냥 누워서 떡먹기에 슬쩍 빼먹고 슬쩍 조작하고 우습지도 않아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어젯밤에 알릴레오 보고서 네. KBS 바로 반박 보도가 나왔길래 반박 보도 두 꼭지를 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그걸 또 계속 부풀리면서 권력을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네. 정말 저열하고 비열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2009년 노무현의 죽음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인간을 밀어주는 일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매장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전부 거둬들이는 서커스의 단장과도 같은 이러한 인간들은 자신을 신문의 혼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정부 내각은 반드시 그와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언론하고 협상하지 않은 혹독한 대가가 노무현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조중동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굴하지 않으니까 검찰 권력하고 다 결탁해서 저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 재판이 재판. 똑같은 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조중동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음흉한 언론 권력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또 다른 권력들도 다 빌붙어서 저래요. 그 뒤에 어떤 자본 권력이 작동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들의 막강한 힘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들은 편집자들과의 대화로 지식을 얻어내어 마치 자신이 식견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 양 거드름을 피운다. 또한 힘과 노련함을 갖춘 이들은 자기 부인이나 애인, 예를 들어 무희나 여배우 가수들의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여자들이야말로 언론계에 보이지 않는 진짜 권력자를 할 수 있다. 이 여배우나 이 여자가 누군지는 추측하시면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그 당시 프랑스 언론계 정치계를 뒤흔들었던 고급 창부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이거보다는 자본의 비율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김용민 브리핑의 그늘처럼 스펀지처럼 잘 지켜줘야겠다는 말없는 그림자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능한 직접적인 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기도 해요. 네.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는데. 기자들 정말 저열합니다. 비겁합니다. 그리고 아주 파렴치합니다. 제 제자들도 기자가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참 한결같이 기자들이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우리 사회는 정말 암담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네. 물론 아직도 살아있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하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들과 대결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너무 소수라는 게 제 우려예요. 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자크의 이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 꼼꼼히 읽으시면서 기자 여러분들 한 번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검찰 또는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고 국회 출입 기자의 예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요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국회 출입 기자와 의원의 관계는
관계기자 연출자인 로마인들과 연극의 관계와 같다. 국회 출입 기자들이 의원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그의 명성을 실추시킬 수도 있다. 국회 출입 기자들은 거물급 정치인들과 잘 알고 지내며 기사거리가 아니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거리도 많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드라마 연출자인 국회 기자들이 배우들만 잘 다듬으면 충분히 재미있는 한 편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조종하고 국회의원들을 배우로 만드는 역할을 다 기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뭐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죠. 지금 현실에 비춰봐도. 네. 기자들 보면 벌벌 떠는 의원들, 기자들을 가지고 노는 검찰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언론과 검찰과 자한당의 아주 강고한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또 귀한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